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지, 또 도전하면 성공할지, 그리고 경쟁자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윤종규 회장이 그동안 한 6년 동안 해온 일들, 그 공과 가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비즈니스 포스트의 조은하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조은하 기자입니다. 네, 윤종규 회장이 2014년 11월에 처음 회장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5년이 넘게 이제 일을 해온 셈인데, 윤종규 회장이 그동안 해왔었던 일, 이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좀 정리해 보면은 어떤 걸로 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을까요? 네, 대표 키워드로 정리하자면 인수합병을 통한 비은행 강화, 그리고 글로벌 사업 재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 그리고 글로벌 해외 사업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다가 사실 KB금융지주에는 흑역사고 잃어버린 10년이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KB금융은 과거 인수합병에 나서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불거져서 인수합병에서 손을 떼거나 또 완주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해외 사업에서도 과거 한번 크게 데인 뒤에 한동안 과감한 투자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윤종규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인수합병하고 해외 부문에서 모두 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그 비은행을 좀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모든 금융지주에서의 그 당면 과제고 수건 사업이고 그렇거든요. 자, KB금융지주가 여태까지 해온 거를 좀 면밀히 보면은 어떻게 저희들이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100% 만족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지난해 KB금융지주 전체 순이익에서 비은행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8%입니다. 네, 지금 그 30.8%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숫자 자체만 보면은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좀 와 닿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오히려 저 신한금융지주보다는 좀 수치가 낮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쁘지 않은 성적표입니다. 윤종규 회장이 과거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비중을 장기적으로 60대 40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데 은행이 비은행을 뒷받침하면서 함께 커야지, 은행이 잘 못해서 비은행 비중이 높아지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같이 성장을 하고, 그러나 워낙 그냥 은행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비은행을 더 강화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네요. 근데 사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신한은행에서 이제 리딩뱅크를 탈환을 했습니다. 뭐 은행만 보면은 확실히 잘한 게 뭐 증명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네, 은행뿐만이 아니고 비은행 주력 3총사라고 불리는 KB손해보험, KB증권, KB국민카드도 모두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윤종규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림대로 이렇게 좀 순항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겠네요. 네,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화살 한 발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한 발이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결국 마지막 한 발이 그 생명보험회사 인수, 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면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발, 그 도대체 언제 쏘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쏘려고 활시 위에 활은 올려둔 상황입니다. 지금 프루덴셜 생명 인수전에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인수전에서 뭐 최종 성공을 할지 완주를 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그 프루덴셜 생명 인수전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윤종규 회장이 계속 강조했었던 이제 해외 진출 분야인데, 윤종규 회장이 온 다음에는 어떻게 좀 해외 사업 부문 좀 성과가 있는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비유하자면 과거의 어두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B금융지주 해외 사업이 최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해에만 국민은행, 또 국민카드, 또 KB캐피탈을 통해서 해외에서만 회사 3개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쓴 자금만 8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알기로는 KB국민은행이 프라삭을 인수할 때 7천억 원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 국내 은행이 이제 해외 투자했을 때 가장 큰 규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동안 보여줬던 소극적 모습과 비교하면 굉장히 큰 진전입니다. 지금 미얀마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동남아 국가들이 국내 금융권의 새로운 접전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합병하고 이제 해외 사업 모두 다 잘하긴 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좀 해외 사업 부문은 이제 좀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앞으로 좀 성과를 좀 기대해 봐야겠다. 그래서 좀 더 연임이나 또 다른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윤정규 회장이 이제 추진했었던 동안에 좀 아쉬웠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쉬운 점은 어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윤 회장이 또 임기 안에 꼭 이루고 싶은 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의 회사, 하나의 KB입니다. 이제 금융지주 안에 여러 계열사들이 있는데 이 계열사들이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한다. 이렇게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물론 KB국민은행이나 KB국민카드 이런 회사들을 통해서 협업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큰 성과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5, 6년 그러면은 결코 짧지만은 않은 그런 시간인데 이렇게 좀 짚어보다 보니까 정말 아직도 할 일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윤 회장으로서는 다시 꼭 연임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9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금융권이 아닌 일반 회사에서도 오너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대표이사에 앉아있는 게 흔치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사실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놓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게 더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인수합병, 해외 투자, 이런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회장 연임을 더해서 이걸 마무리 짓겠다는 이 일에 꼭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금융지주들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올해는 KB금융지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했었던 그 암흑의 시절을 모두 떨쳐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10년을 열어가는 그런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CEO 톡톡 윤정규 KB금융지주 회장 이야기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